자, 이제 우리가 1930년대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방금 배웠던, 즉 이전의 영상의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좀 하면은 1930년대가 되면은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할 그런 모습들을, 야욕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민족도 이제는 독립전쟁의 양상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그러면서 지청천, 양세봉 이런 인물들이 활약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잔여 세력들이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항일, 유격대 활동을 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때 이 지청천이라는 인물은 일제가 침략해 들어오는 것을 피해서 중국 관내 지역, 본토로 이동을 한다고 했고요. 나머지 일부 세력들은 계속해서 독립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고요. 한편으로는 예전에 우리가 1920년대 때 배웠던 의열단이라는 조직은 개개인의 활동들의 한계를 느끼고 난징으로 와서 뭘 만든다? 민족 혁명당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민족 혁명당. 이것은 1935년 무렵의 일이고요. 그 시작은 1919년 의열단에서 시작됩니다. 한계를 느끼고 이런 조직으로 바꾸는데, 그 조직은 난징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제가 침략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우한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우한 지역에서 최초의 관내 군사 조직이었던 조선의용대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동시에 그 전에는, 바로 직전에는 우리 민족의 독립 전선을 다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조선민족 전선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조선의용대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분열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일부 세력은 이 화북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조금 더 사회주의 계열과 연합을 해서 사회주의 계열들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게 돼요. 그게 조선 독립동맹이었고, 이 산하 조직은, 산하 군부대는 조선 의용군이었습니다. 의용대, 의용군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은 여러 활동들을 벌이다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 북한 정권이 만들어지는데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잔여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또 나머지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를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듯이 1919년에 만들어졌던 것부터 샥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1919년에 외교 독립을 조금 더 강조했던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만들어집니다. 활동들을 하지만 그것이 성과가 없다가 1923년에 또다시 갈등이 터졌어요. 그래서 국민 대표회의가 열려서 과연 우리 임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합의를 못 보니까 1925년 무렵부터는 김구가 혼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1931년에 한인 애국단이라는 걸 조직을 해서 개개인의 테러 활동을 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명의 인물이 활약을 하죠. 이봉창과 윤봉길이 활약을 합니다. 이 두 인물의 활약으로 인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일제의 탄압은 더욱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던 우리 독립군들이, 임시정부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 저 지역, 요 지역 계속 움직이다가 맨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바로 충칭이었어요. 그래서 1940년 좀 아래에 쓰겠습니다.
충칭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뭔가 조직적인 개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아까 민족혁명당 공부할 때 김구한테 참여를 요구하죠. 너네 임시정부 우리 쪽이랑 합치자, 우리 쪽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활동을 해볼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걸 거절하면서 1935년 김구도 국민당이라는 걸 조직을 하고요. 그리고 1937년에는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 라는 것을 조직을 해요. 이름이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해오면서 꾸준히 계속 독립운동가들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1940년에 충칭정부에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된 것이겠죠. 여기에 합류했던 인물이 아까 언급했던 이 화살표 지청천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을 했을 때 화살표가 약간 틀렸는데, 네. 지청천 세력이 합류를 합니다. 실제로 지청천은 우리 충칭정부의 군대 조직이 뭐였죠? 지난번에 배웠었는데 한국 광복군이었죠. 이제는 개개인의 테러 활동들이 아니라 지원도 많이 받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그래서 본격적인 정식의 군대를 만듭니다. 한국 광복군 조직의 총사령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942년 무렵이 되면은 또 하나의, 아까 조선의용대의 일부 세력이 화북지대로 갔다면은 조선의용대 나머지 세력들, 특히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 세력들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임시정부 쪽으로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 의용대 자녀 세력들과 함께 결합이 됩니다. 어디에? 이 한국 광복군에. 그래서 여기에 김원봉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합류라고 쓰겠습니다. 드디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의 양대 큰 흐름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최종적으로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래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940년대까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군대 조직도 꽤나 커졌으니까 활동을 좀 크게 해야겠죠. 그래서 1940년에 임시정부의 활동들을 좀 보면은, 일단은 미국과 연합작전을 벌여요. 미국의 OSS라고 해서 정보전략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일본이 항복선언을 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해요. 또 동시에 영국과 미얀마 전선에서 활약을 합니다. 일본은 중국만 진출한 게 아니라 더 땅을 넓히려고 저 동남아까지 진출을 해요. 그리고 영국이 갖고 있던 식민지 그쪽으로도 진출을 하는데, 그래서 영국과 함께 미얀마 전선에서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임시정부가 했던 여러 군사적인 활동이고, 우리가 임정을 볼 때 조금 눈여겨볼 거는 바로 건국 강령이에요. 어떤 특징을 보이냐 보면은, 자, 토지와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약간 사회주의 계열의 사회주의 색채가 묻어나는 그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우리는 민주 공화국 체제를 지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균주의를 채택을 하는데 세 가지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조소앙이라는 인물이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채택을 해서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교육 요 세 가지는 어떠한 국민, 어떠한 신분 계층의 사람이라도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정부를 새로 조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봐도 민족주의 계열의 색채와 사회주의 계열의 색채가 모두 함께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임시정부의 주로 활동과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부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은 국내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나요? 그건 또 아니었어요. 1940년대 우리가 해방 막바지가 될 무렵에 조선 사람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 왠지 망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들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44년 무렵에는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여운형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중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조선 건국 협회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걸 조직을 해서 이제 독립을 준비하는 거예요. 외부 조직과 특히 임시정부나 그리고 또 어딥니까?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곳 조선 독립동맹, 이 조직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계속 방해하는, 일제 전쟁을 방해하는 여러 노력들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과연 이제 이 조직들, 그리고 요 임시정부 조직들, 이제 북쪽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 조직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살펴봐야겠죠. 어쨌든 독립을 위해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던 여러 조직들은 국내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지만 이렇게 1930, 40년대 우리 민족의 활동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